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호정입니다. 시카고 지역 한인 커뮤니티의 봉사단체 협의회에는 6개의 단체가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 현재 4개의 단체가 통합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그 과정이 매끄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좌담회는 통합 및 합병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두 전직 한인 비영리 단체장을 초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갑 전 한울 종합복지관 사무총장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손식 전 한인 교육문화마당집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윤석갑 전 총장님 불미스러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합병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던 기자회견 다음 날 이사회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결정이었습니까? 예, 통보를 받고 적법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관에 의하면 15인 이상의 이사회가 구성이 될 때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이사들이 11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4년 7월서부터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결정이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온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주정부에서 예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한울에 데미지가 있을 것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와서 밖에서 저희들이 다른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기자회견을 통해서 합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시기상조다, 또 협력 사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먼저 영상 한번 보시죠. 합병에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지금 해왔던 대로 가고 싶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옳은 것인가? 이게 지금 합병이 되고 나서 우리가 무엇이 진짜 이득이 되고 우리가 그것을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지 동등한 입장의 그 기관들이 머지가 되면 괜찮지만 한쪽이라도 재정이든 컬처리든 모든 거에서 뭔가 안 맞는다고 그러면은 콜라보레이션을 하기를 원해요. 콜라보레이션은 협력인 건데. 네, 그러면 합병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알고 가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합병 대상 단체들은 어떤 단체들입니까? 네, 첫 번째는 이제 한인사회복지회고요. 그다음 한인교육문화마당집, 그리고 한울종합복지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캔윈 여성 한라인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또 다른 봉사복지 단체가 있습니까? 물론 다른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장자분들이 많이 가시는 노인건강센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로돕기센터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봉사복지단체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이런 단체들은 501c3 그래서 연방정부에 등록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랜트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정부, 스테이트나 연방정부의 그랜트를 받던가 아니면 미국의 재단,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에서 그랜트를 받아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안에 구성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executive director가 있고요. 실무진을 보자면 executive director, 사무총장이 있고요. 그 밑에 스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스텝들, 담당 프로그램에 따르는 해당 스텝들이 있게 되는 거고요. 모든 단체별로 이사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예산이라든가 어떤 단체 비전 이런 문제를 결정하게 되고 사무총장을 고용하고 또는 해고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일리노이주의 복지 예산 삭감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 단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되나요? 예, 저희 한울종합복지관의 경우를 보면 저희들이 거의 90% 정도 주정부 예산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이번 삭감으로 인해서 한 5%에서 6%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그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좀 어려움은 있지만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저희 한인교육문화마당집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있을 때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1년 예산이 50만 불 정도 됩니다. 근데 마당집 같은 경우는 이런 서비스 단체하고는 달리 대부분의 그랜트가 재단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80% 정도는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정부나 연방정부의 그랜트를 의존한 단체들보다는 그런 영향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이번 라우너 주지사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어떤 기존 프로그램에 좀 영향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체 예산에서는 한 15% 정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산 삭감이 합병의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합병 대상 4개 단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인교육문화마당집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손식 전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마당집이 가장 두드러지게 활동을 한 분야는 우리 한인들의 권익신장 분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할 때도 그랬지만 특히 이제 이민자로서의 우리 한인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그리고 또 다른 이민자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활동들을 마당집은 참 많이 해왔었고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단체들에서 하지 못하는 advocacy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을 좀 가장 앞장서서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울 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윤석갑 전 총장님께서. 예, 저희들은 이제 이름을 한울복지관으로 바꿨지만 그 전에 시카고 한인 노인복지센터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고, 지금 저희들이 이름을 바꾸고 나서 종합복지관의 역할을 하지만 아직 80% 정도는 계속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특화된 것이 가사보조 프로그램, 점심 프로그램, 일반 복지 프로그램, 그다음에 또 우리 시민권, 여성 건강, 일반 복지 건강들을 도와주고 있고, 그러니까 적어도 한 9개에서 10가지 프로그램들이 지금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성 핫라이트, 칸윈 말씀하셨죠? 네네. 예, 칸윈은 가정폭력 등 이슈에 대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연계해서 활동을 하셨던 손식 전 총장께서 이 단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 얘기하신 대로 우리 캔리는 우리 커뮤니티 내에서 가정폭력 문제라든가 즉 여성 문제 이런 부분에 어떤 전담을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해온 단체고요. 우리 한인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뭐 한인 커뮤니티에서 소셜복지로는 가장 오래된 단체로서 우리 한인들에게 여러 가지 어떤 소셜 서비스를 제공해온 복지 단체입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각각 특화된 영역에서 일을 잘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뉴스 매거진은 봉사단체 통합에 대해서 수년 전부터 얘기를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내부에서는 언제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사실 제가 마당집의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각 단체별로 모여서 이것을 좀 논의한 바 있었고요. 각 단체의 이사들까지 함께해서 좀 심각하게 논의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논의가 이제 스태프들이나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이 반영되면서 뭐라 그럴까 좀 진척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라면 논의 안건으로 재서 논의는 됐지만 이것이 어떠한 힘을 받지 못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각 단체의 상황에 잘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냥 좀 어떻게 보면 유야무야 이런 식으로 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합병의 급물살을 탄 건 언제부터인가요? 저희 한울 종합복지관에 그 이야기가 들어온 것은 작년 8월이었습니다. 작년 8월에 복지회 최인철 사무총장이 저에게 만나자고 전화가 와서 제가 캐피스라는 그 모턴그룹 소재의 식당에서 만나게 됐는데 거기서 합병 제의를 했고 본인이 회장이 되고 제가 사무총장이 돼서 하나의 단체를 만들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이 없었고 그런 합병에 대한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갑자기 그때 이사장 데이빗 남궁 이사장이 10월에 저희 이사회를 통해서 이 합병에 대한 것을 거론하게 되고 저희 실무진의 이야기를 무시한 채 이 합병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인사회복지회 최인철 사무총장에 따르면 컨설턴트까지 기용해서 종합 리포트를 만들면서 체계적인 합병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예, 저는 그게 일방적인 행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한울의 그 실무진, 저를 포함해서 실무진을 무시한 그런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과정들이 있지만 저희들이 그 자기 본인이 얘기하는 종합 보고서에 의하면 본인의 그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본인이 리딩 에이전시가 된다든지 또 그리고 또 컨설턴트에 선정하는 문제에서도 4개 단체가 협의하지 아니하고 본인 그 복지회의 이사의 추천으로 인해서 들어온 사람이 갑자기 컨설턴트 들어와서 활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재정적인 문제인데 제가 그 여러 곳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적어도 15만 불에서 20만 불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재정의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돈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고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될지 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문제들이 제도가 되는데도 저희들이 그 실무진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개인 생각이 아니라 그 딜로이트 M&A 회사나 변호사나
또 CPA나 또 은행 관계자를 통해서 만나서 상담을 하고 저희들이 그거를 토대로 해서 종합보고서를 올렸지만 그것을 다 무시한 채 지금 이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이 합병의 또 형태입니다. 4개 단체가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의 명칭을 쓰는 단체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일종의 연맹을 구성하면서 리더 체제가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을 예, 아직 논의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처음에는 그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사들의 그 어떤 그 결정을 존중해서 한 2번을 제가 나가게 됐는데 나가서 보니까 이것은 너무 짜여져 있는 그 그림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처음 최인철 사무총장을 만났을 때 저에게 그 뭐 사무총장을 제의하고 본인의 그런 회장 이야기를 나눴을 때를 봤을 때 보면은 이것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합병의 형태가 있지만 하나의 그 단체를 만들어서 본인이 그 회장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쪽에서 내세우는 말하자면 합병의 장점이 있을 텐데요. 이게 이상적으로 잘 됐을 때는 또 어떤 장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합병의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부분은 리소스를 쉐어할 수 있다 이런 것일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각 단체들이 다 이제 뭐 컴퓨터도 네트워크 이런 거 관리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통합을 한다라면 한 사람이 이렇게 관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비용 절감 문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과연 실제로 장점으로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지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떤 합병의 장점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저희 커뮤니티에서 한 단체로 시작을 해서 이것이 어떤 영역을 넓혀가면서 그 단체의 프로그램을 넓혀왔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 커뮤니티 내 단체들의 어떤 상황이라는 것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각자의 전문 분야를 구축해 가면서 각자의 색깔을 만들어 온 경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당집도 얘기를 했지만 각자의 특화된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화된 영역에 맞게 어떤 스텝들이 구성이 되어 왔었고 스텝들도 활동을 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단순히 큰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논리로 일방적으로 단체들이 합쳐졌을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장점보다는 많은 단점을 드러내게 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또 어떤 단점들이 있을까요? 예, 저희가 볼 때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합병이 됐을 때의 큰 문제는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즉 지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은 항상 2달치 예비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복지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그 캐시플로우가 없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는데 그랬을 때 그 단체가 저희 그 동등한 단체가 아니고 우리가 조금 어느 정도의 이 차이가 있는 단체가 합병이 되게 되면 그 단체를 인수할 때에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부담하게 되면은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50만 불이 있습니다. 25만 불을 그쪽에 있는 빚을 갖다 탕감해 줬을 때 그것을 하고 나서 더 볼륨이 커졌는데 직원이 50명에서 100명이 됐는데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성패가 갈라집니다. 그러면 하나의 단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합병되어 있는 단체들이 동시에 또 이게 사라질 수가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얼마나 튼튼하냐가 제일 중요한 사안이고요. 2번째는 스텝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주정부에서 받고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니어 디렉터, 즉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존재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또 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힘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프로그램들이 각 단체별로 갖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어느 것이 살아있는 프로그램이냐, 어떤 거는 죽어있는 거냐, 이걸 또 봐야 됩니다. 이 모든 3가지가 합해져서 과연 이 단체들이 합병이 됐을 때 과연 살아날 수 있느냐는 건데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이 재정적인 문제죠.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가 없고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은 이 단점 중에서 이 3가지를 제외하고서는 우선 이야기조차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본인들이 얘기하는 이 종합보고서에 하면 그것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고 밀어붙인다는 것은 한인 사회 수혜자들을 무시한 행동인 거죠. 수혜자들이 받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줄어들 것이고 수혜자들이 갈 곳이 없어서 불이익을 당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합병이 아닌 것이죠. 또 이제 많이 얘기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한 커뮤니티, 한 단체 그러면 딱 이렇게 판단을 봤을 때 이거 좋은 거 아니냐. 우리 한인 커뮤니티는 왜 이렇게 여러 단체가 많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로.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저희가 또 생각을 해야 될 것들은 과연 그렇다면 우리 커뮤니티 내 단체들이 어떻게 존재해 왔는가. 다양하게 존재해 왔, 그러니까 이미 이 존재한 형태들을 어떻게 다 합칠 것인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지금의 단지 우리 커뮤니티의 단체들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이 어떤 절대적인 큰 거를 하나를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정말 전문화되고 특화된 역할을 하는 다양한 그런 그룹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굉장히 어떤 생명력을 받고 있고 그것이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제가 펀더들을 만나봐도 마찬가지로 어떤 펀더들은 그래 다 합치면 좋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게 왜 다 합쳐야 되는데 다양한 전문적인 영역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 있는 게 더 좋은데 즉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그것을 우리 커뮤니티에 맞는 방식으로 이루어내는가 하는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에 1 더하기 1은 꼭 2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예, 왜냐면은 영리 목적을 하는 단체하고 틀려서 비영리 단체는요 정부의 그랜트를 받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당집과 저희가 같은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받고 있어요. 5만 불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5만 불을 합해졌을 때 정부에서 10만 불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 단체가 됐기 때문에 5만 불을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인사회에서 저희들이 기금 모금을 할 때 한 단체에서 500불씩 줬어요. 근데 이 단체가 하나가 됐을 때 그분이 1,000불, 2,000불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즉 이게 굉장히 센시티브한 이야기인데 예민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1+1에서 2가 된다고 어떤 확신을 가지고 대들다 보면은 이 비영리 단체 기관의 그런 프로그램들은요 1+1이 2가 아니라 1+1이 1이 될 수 있고 -5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한 채 무조건 보여지기 좋게 하나의 단체가 돼서 아름답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꿈이고 이상주의이고요. 실질적으로 실무진들을 통해서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 우리 손식 전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같이 어울려서 콜라보레이션 협력 단체로 활동을 하다 보면 거기서 우리가 좋은 점을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 꼭 한인들뿐이 아니라 타민종도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또 경험을 쌓았고요. 그냥 그렇게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요구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어려워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합병으로 간다. 그거는 큰 모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요즘에 non-profit이라는 하나의 트렌드로 이제 일어나는 것들이 어떤 미국 사회의 커뮤니티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한인교육문화 마당집도 전에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다 한국 학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의 판도가 변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한국 학생이 사실 찾아보기가 힘들고요. 다양화되고 모든 커뮤니티 멤버들이 참여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모든 단체들의 특성상 자기 커뮤니티만 서브하는 단체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인종 커뮤니티로 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 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복지에도 마찬가지고 타인종 커뮤니티들과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타인종 커뮤니티를 포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면서 어떻게 지역에 봉사하는 단체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앞으로의 비전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지금 경제 상황도 안 좋고 다 작은 이렇게 그냥 합치면 더 나아지지 않겠냐. 제가 봤을 땐 그 부분은 좀 더 우리가 또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두 분께서는 이 상황에서 어떤 대안이 있다고 네. 보십니까? 네,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각자의 특화된 분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전문성을 쌓아가면서 하나의
협력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예를 들어서 뭐 그랜트를 어플라이 할 때라든가 이럴 때는 하나의 큰 테두리를 만들어서 그 이름 아래 여러 단체가 들어가서 같이 어플라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일을 해본 사례도 있고요. 예를 들자면 뭐 시민권 프로그램 관련해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 단체들이 같이 일을 해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그러한 경험들, 그래서 같이 일하는 협력의 사례들을 계속 늘려가는 것. 그러면서 각 단체 서로 어떤 차별성을 보완해주고 협력해서 도움을 주는 이런 관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떤 일방적인 무리한 합병보다는 어떤 협력을 통한 각 단체의 어떤 전문성 확보, 그러면서 전체 파일을 늘려나가는 게 또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손식 전 사무총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소수의 이사들과 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저지가 된다면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한인 커뮤니티가 과연 성장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게 도태되는 건지.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워낙 광범위하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3개의 브랜치 오피스가 있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먼더라인 같은 경우는 저희들 2년 전에 저희들이 처음 접근을 할 때 거기에 아시안에 대한 것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2년 동안 다지고 쌓아서 지금은 레이카운티 그쪽 지역에 있는 그 많은 단체들이 저희들을 이제 아시안들을 돌아보게 되고 또 코리안을 보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긴밀한 교섭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을 때 저희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타 단체, 우리 한인 단체들이 합해서 거기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민자를 권익을 옹호한다든지 아니면 뭐 건강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누가 초석이 되든 간에 그걸 개발을 하고 서로 밀어주고 어떤 때는 협력으로 갈 수가 있고 어떤 때는 또 어느 한 단체를 서포트해 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서로 상생해서 성공했을 때 그 주정부나 그 연방정부나 이런 그 기부금이나 그 그랜트를 주는 곳에서 그 모습을 보는 것이지 무조건 돼서 하나가 돼서 한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반대하는 거는 그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형성이 된 그러한 이 합병의 논의라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고쳐나갈 수가 있고 이사들과 또 조율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 시작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순수한 의도에서 합병을 했을지라도 나중에 축소가 되거나 그렇죠. 사업이 축소가 되거나 혜택이 줄어드는 것을 염려하시고 계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어느 쪽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한인들과 시민들에게 좀 더 혜택을 주자고 생각을 하시는데 방향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분열 또 혼동 또 마찰 없이 또 한인들과 시민들에게 복리 증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한인 봉사복지단체 합병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전직 두 비영리 단체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편 4개 단체에서 현재 합병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며칠 내로 입장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 뉴스 매거진은 합병 추진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입장 발표 후에 이분들을 다시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